폭우가 쏟아지는 오후, 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벌써 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기묘한 외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이 노망이 난 게 아니냐,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질수록 딸인 저조차 아버지가 무서웠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를 저 차가운 빗속으로 내모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닿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밀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낡은 공원 벤치 옆에서 제가 결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가슴 시린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외투를 챙기셨어요.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가쁜 숨을 내쉬는 날에도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좀 쉬시라는 제 만류를 뿌리치고 나가셨죠. 아빠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맨날 똑같은 시간에. 그냥 바람 좀 쐬러 간다. 늘 같은 대답, 늘 같은 방향. 하지만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에는 걷기 좋은 산책로도 구경할 만한 상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공원 하나와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 전부였죠.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아버지가 혹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아버지만의 비밀스러운 방황이 시작된 건 아닐까?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신 뒤 젖은 어깨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 의구심은 커다란 바위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문득 십수년 전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을 지독한 길치로 사셨어요. 시장만 갔다 오셔도 정류장을 못 찾아 헤매기 일쑤였고 낯선 동네에선 늘 겁에 질린 아이처럼 서 계시곤 했죠. 어느 날은 엄마가 시장에서 길을 잃어 새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무섭게 투덜대셨어요. 당신은 대체 이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길을 못 찾아? 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입으로만 화를 내실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착할 시간 10분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정류장 앞 낡은 나무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여름엔 모기에 뜯기면서도 겨울엔 칼바람에 귀가 빨개지면서도 아버지는 정류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내리면 아버지는 무심한 척 왜 이제 오냐며 엄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뺏어 들었고요. 그럼 엄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굵은 팔짱을 꽉 끼셨죠. 그때 아버지가 잡았던 건 엄마의 따뜻한 손이었지만 지금 아버지가 텅 빈 거리에 서서 잡고 계신 건 어쩌면 그때의 공기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조용히 뒤를 쫓았어요. 아버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으셨죠. 늘 같은 자리 버스 정류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스마트폰을 보지도 신문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아버지의 고개가 희망에 찬 듯 살짝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내리고 아버지의 시선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훑었습니다. 누군가 엄마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내릴 때면 아버지의 몸이 움찔거리며 앞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면 아버지의 고개는 다시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세상은 참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 퇴근길에 지친 직장인들, 웃으며 내리는 연인들.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아버지의 시간만은 3년 전 엄마가 내리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한 사람만 내리면 다시 시간이 흐를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저 어르신 따님이세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저 어르신 저도 매일 봤어요. 한 번은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졌던 날이었는데 저 어르신이 우산도 없이 저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다가갔더니 손을 저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항상 마중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내리면 우산 씌워주려고.
근데 오늘은 그냥 같이 맞고 싶어요. 내가 혼자 우산 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양반 장마철에도 신발이 다 젖도록 저러고 있어요. 내가 보기 안쓰러워 말을 걸어도 그저 허허 웃으며 저 정류장만 봐요. 그 뒤로 비 오는 날이면 저 어르신은 우산을 꼭 2개 들고 나오세요. 하나는 당신이 쓰시고 하나는 저렇게 옆자리에 펼쳐두시죠. 할머니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옆자리 아무도 앉지 않은 텅 빈 공간에 빨간 우산 하나가 활짝 펼쳐져 빗방울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우산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온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마치 늘 올 줄 알았다는 듯 젖은 손으로 옆자리를 툭툭 치셨습니다. 아버지가 툭툭 치신 젖은 벤치 자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기만은 따뜻했어요. 아빠, 왔냐? 한참을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또 한 대의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문이 닫혔어요. 역시 엄마는 없었습니다. 안 올 거 아는데 그래도 기다려야 내 마음이 편해. 여기 앉아 있으면 아직 엄마가 저 버스 안 어디쯤에 있을 것만 같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도 기억하지? 엄마가 여기서 내리면 나보고 손 크게 흔들던 거, 그 웃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도 나왔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에 깎여 거칠어진 그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3년째 홀로 사겨온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아요. 이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아버지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현관문을 나서십니다. 비가 오는 날엔 여전히 2개의 우산을 챙기세요.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손엔 늘 빈 우산뿐이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표정만큼은 정류장에 나갈 때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을 저는 매일 오후 5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여러분에게도 끝내 놓지 못하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댓글에 기다려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기다림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